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화요일 새벽 4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삼성전자 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잠정 실적이 오늘 오픈되는 날인데 어제 살짝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6만 원이 또 깨졌었죠. 59,500원 저점이 또 나왔습니다. 실적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 주식을 팔까요?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물론 100% 오픈되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공장 돌아가는 상황이나 관계자들 얘기들이나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실적이 나올 텐데 글쎄 어닝 쇼크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좋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빠진 거죠. 주식은 절대로 이유 없이 빠지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대응 전략을 미리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일찍 찍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시황 얘기 좀 잠깐 하고요. 삼성전자 개별 이슈도 좀 살펴보고 차트 그리고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최근에 안 좋은 거 분명한 사실이고요. 연봉을 보게 되면은 이 30년 차트인데 박 대표가 제가 증권사를 1994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삼성전자를 매매를 해봤는데 그때 저희 회사의 고유계정, 증권사 고유계정을 관리하던 상무님이 삼성전자를 사서 대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신입사원 때부터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애증의 주식인데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났던 주식인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힘든 모습, 약한 모습 보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 뭐 때문일까요? IT 주식은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실적 나오는 날인데 삼성전자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미래입니다. 여러분 노키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 시대에 대응을 못했죠. 소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콘텐츠 회사죠. 영화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인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퀄컴에서 인수설이 나오고 있죠. 인텔의 굴욕입니다. 삼성전자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HBM에서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TSMC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가가 못 가는 이유입니다. 뒤처지기 시작한 거죠. AI 시대에. 노키아나 인텔 꼴이 안 난다고 보장 못합니다. 새벽부터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가가 안 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실적 물론 중요합니다. 별로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더 중요한 거는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다는 거. 이거 빨리 따라잡아야 됩니다. HBM.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 근데 두 번째 조금 짧게 봤을 때 이건 중장기적 전망이고 삼성전자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오른쪽의 차트랑 흡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죠?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N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N캐리 트레이드입니다. N캐리 트레이드 뭐냐? 그동안 엔화가 얼마 전까지 제로금리였습니다. 싼 엔화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달러로 바꿉니다. 이걸로 주식을 샀습니다. 반도체 주식들. 헤지 펀드들이. 엔화가 제로금리였죠. 달러는 그동안 금리를 올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식도 올라갔죠. 환차익 나고 주식 차익 나고 재미를 많이 봤죠. 한 2년 정도. 실제로 지난 2년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엔화랑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산 거죠.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올해부터. 대출금이 올라가 버립니다. 달러는 내린다 그러고 달러 가치 떨어지고 주식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고평가액이 나오면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환차손 나고 주식 손실 나고. 예를 들어서 달러를 고정으로 보더라도 엔화가 100인데 대출금이 150이 돼버리고 주식은 100에 샀던 게 80이 돼버렸습니다. 시식 갖다 갚아야 됩니다. 뭐죠? 담보 부족입니다, 여러분. 담보 부족이 발생한 겁니다. 헤지펀드들이. 마진콜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면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팔아야죠. 그래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N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죠?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160엔에 1달러 바꾸던 140엔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죠. 미국은 금리를 인하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동결을 했습니다. 살짝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돈은 엔화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2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만약에 금리까지 또 올린다? 골치 아파집니다. 주말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유보적으로 봤습니다. 고용이 잘 나오면서 원래 11월에 인하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유보할 수 있다. 일본은 12월까지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진정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 매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막 1000만 주 단위로 팔고 있어요. 100만 주, 200만 주가 아니고 1000만 주, 900만 주, 800만 주, 1400, 1200, 1300만 주, 800만 주.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걸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급하게. 남은 물량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미국의 통화 정책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고 미국은 아직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거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도 중요하고 이슈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실적 오늘 당연히 안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 수급적인 측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잦아들어야지만 줄어들어야지만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멘텀은 제가 보기에는 HBM 12단 콜 테스트가 될 거라 봅니다. 10월에 있다 그랬죠? 이게 된다면은 통과되고 엔비디아 납품하기 시작된다. 살짝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살짝 돌아서고 있는 부분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주목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달러와 엔달러 흐름 두 번째 10월에 HBM 콜 테스트 이것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지분 관계 보시면 삼성생명 20%, 국민연금 7%, 블랙락에서 5% 갖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롱텀 펀드죠. 33% 물량은 시장에 안 나옵니다. 외국인 54%, 그러면은 88%, 90% 가까운 데는 물량. 여러분들은 이 외국인들의 매도 전략, 엔캐리 트레이드 전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수급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파는 것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가에 팝니다. 위에서. 두 번째 구간 매도를 하고 세 번째 호가 근접 호가에 팝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팝니다. 지금 어느 단계? 1단계와 2단계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자리 이상 빠지기 시작해요. 지금 두 자리 이상 빠진 적 거의 없죠. 낙폭이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흘러내리는 수준이죠.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의 고유한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비중, 삼성전자 포트, 매수가 얼마 남았는지 이것도 제가 리포트 안에 담아놨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하시는데 가장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매수가는 얼마인지 대부분 손절이겠죠. 그리고 각각의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 후반에 리포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가 7월 달에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7월 11일 날 최고점이다. 전량 매도하고 10월에 바닥 찍는다. 제가 7월 달에 한참 올라갈 때쯤 10만 전자 얘기 나올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제가 기술적으로 보는 사인이 있는데 고점 사인 되고 이거 영상 나갔을 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재수없게 빠진다 그러냐. 근데 최근에 전화가 막 옵니다. 연락도 오고 고맙다. 50%는 팔았다. 빨리 바닥 신호 달라. 제가 반대로 최저점이 될 거라는 영상도 찍을 예정입니다. 반대로 찍어 드려야죠. 고점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확인하고 들어간 겁니다. 7월에 보시면은 7월 달러 돌아가 볼까요? 88,000원, 7,000원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후속 매수세가 따라주질 않아요. 받아주는 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한참 10만 전자 얘기 나올 때입니다. 저는 그때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다 던지고 나오세요. 3개월 기다리세요. 3개월 됐죠? 제가 조만간 반대로 어느 날이 최저점 전량 매수하세요. 이렇게 영상을 찍을 겁니다. 박 대표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이슈들은 짧게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 채널에서 이거죠. NK 트레이드 2천억 달러 전체 4천조 중에 360조는 청산이 가능하다. 이 중에 삼성전자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엔화값은 올라가고 달러값은 떨어지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보류하긴 했는데 일본이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리가 바뀌면서 이시바 총리죠. 내수 최저임금 올리겠다. 금리 인상 용인하겠다. 살짝 지금 보유한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직도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물량 추정컨대 3조에서 14조 제가 파악한 바로도 한 10조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 대표가 PB 생활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어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저희가 매주 주간 미팅을 합니다. 정보회의. 삼전, 창구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헤지펀드, 포트. 남은 물량들. 제가 추정컨대 1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꽤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안 쓰겠다는 얘기 했었죠. 이게 엔비디아보다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향이 큽니다. 중국이 자체 HBM을 개발한다는 얘기 나왔어요. 중국 비중은 엔비디아한테 10%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이미 미국 정부에서 제한을 많이 걸었기 때문에 문제는 HBM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악재는 결코 단수로 오지 않고 복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파운드리, 셧다운. 물량이 없어요. 수주할 물량이. 공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삼성전자 실적 오늘 발표가 되는데 가장 치명타가 된 건 메모리 반도체 부분, 디램 가격이 떨어져 있는 부분. 제 얘기가 맞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 주문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이렇게 치명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재만 있는 건 아니죠. 엔비디아 AI 가속기 결함 삼성전자 반사행 누릴 수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뿐이지. 여기서 HBM과 AI 가속기를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HBM입니다. 여러 단으로 쌓아놨죠. 많은 데이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발열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이 됐고 10월에 12단, 이게 12단이거든요. 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가속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AI 칩의 핵심 부품이 4개가 있습니다. CPU, GPU 들어보셨죠 다? 그 다음에 HBM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AI 가속기입니다. 머신러닝 기능, AI의 학습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핵심 부품. 결함이 생기면서 출시가 늦어졌죠, 블랙엘이. 근데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TSMC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 이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블랙엘 때문에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삼성전자 각각 엔비디아와 TSMC의 경쟁자들이죠. 마켓시어가 적긴 하지만 이 공급 라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출시하게 됩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죠. 반사익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수급이 안정된다면 바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젠슨왕이 블랙엘 파운드리를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다. 이거는 삼전을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블랙엘 같은 고사양, 퀄러티가 높은 하이엔드 AI 칩은 TSMC 아니면 삼성전자밖에 못 만듭니다. TSMC 아니면 삼성전자죠. 젠슨왕의 그러니까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HBM, 하이닉스가 독점이었잖아요. 이제 8단 납품부터 삼성전자로 벤더를 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블랙엘, 차세대 AI 칩이죠. TSMC가 독점이었는데 이것도 삼전한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삼전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고 대박 호재가 나왔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수급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만 진정된다면 이 대박 호재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차피 실적도 오픈되고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아직도 많은 물량이 남아있다. 삼전. 제가 파악한 바로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한 10조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픈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물량은 여기에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다 팔진 않겠죠. 호재가 나온다면은 주춤할 겁니다. 그게 바로 HBM 10월의 퀄 테스트입니다. 12단. 이게 반등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 중국 엔비디아 HBM 엔비디아 칩 안 쓰겠다. HBM 타격받을 가능성이 살짝 있고요. 네 번째, 파운드리 부분 적자입니다. 적자고 셧다운. 이 부분 두 가지 새로운 악재입니다. 호재는 뭐냐? AI 가속기 내년에 출시되죠. 블랙엘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AMD로 이어지는 공급량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사익 볼 가능성이 있다. 여섯 번째, 블랙엘 파운드리를 삼성에 맡길 수 있다. 이 호재, 엔비디아의 전략, 을을 둘을 만들려는 더블 벤더를 만들려는 전략 때문에 삼성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수급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급만 안정된다면 호재가 반영되면서 주가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이슈들은 살펴봤고요. 차트는 뭐 주봉, 일봉 다 깨졌죠. 월봉만 남았습니다. 박 대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일단 AI 시대를 팔로우 못했습니다. 지금 2인자입니다. 2인자인데 1등이랑 차이가 큽니다.
HBM과 파운드리 부분에서. 두 번째, 엔달러 환율. 조금 진정은 되긴 했는데 12월까지 안심 못합니다. 그 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려면 HBM 12단 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박 대표가 12월 달까지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삼성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실적 나오는데 새로운 저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진 않을 겁니다. 왜? 이평선이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6만 원대 제 시나리오입니다. 전후로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상당 기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트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충격적인 악재가 나온다. 한 번 더 고를 한 번 더 판 다음에 5만 원대까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짜놨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박 대표가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엔케르 트레이드 이슈 전략 자료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 배너의 번호 보이시죠? 3158에 8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그럼 제가 보내드리고 여기에 엔케르 트레이드 관련해서 헤지펀드의 포트, 삼전 비중과 매수가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파는 전략,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적 관련해서는 제가 미리 시나리오를 짜놨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어닝 쇼크가 나왔을 경우 대응 전략까지 짜놨으니까 아침에 영상 올릴 테니까 미리미리 대응 전략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필요하겠죠? 삼전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아침에 미리미리들 입장하시고요. 실적 발표하는 날인데 사실 오늘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에 8575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미리미리 아침에 입장들 하시고요. 영상 업로드할 테니까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이 반도체 쪽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바이오, 제약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단타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순환매에 대응하는 박 대표가 만든 샘플입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단타방 입장시켜드립니다. 괜히 삼전 갖고 단타 치지 마시고요. 10만 원 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단타는 박 대표가 종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한 박 대표의 선물. 요즘 알고리즘 매매가 전체 시장 비중의 70%까지 왔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사모펀드 전부 다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PBR 때부터 쓰던 프로그램.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AI가 분석한 시장, 그리고 AI가 발굴한 종목. 박 대표의 히든 종목입니다. 3158에 8575 알고라고 보내시면 히든 종목 10개가 들어가 있는 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박 대표의 선물 AI가 발굴한 종목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10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오늘 특히 실적 발표하는 날 영상 새벽에 찍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료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삼성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1번 단타방, 네 번째 히든 종목 10개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들 3전만큼 머리 아픈 종목 힘든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배너 있는 번호로. 박 대표가 주간 집계를 한 다음에 많이 보내주신 종목 위주로 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물론 분석 리포트, 텔레그램도 방도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이 올라간다고 다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같이 골치 아픈 종목, 2차 전지도 좋고 바이오도 좋고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집계해서 주간 단위로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많이 보내주신 종목 위주로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종목명 보내주시면 됩니다. 3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들의 전략,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헤지펀드의 매집 전략, 매도 전략. 단계가 바뀔 때마다 각각의 신호가 패턴이 나온다는 거.
아직은 낮은 단계입니다. 3단계부터는 주가가 폭락합니다. 진짜로. 지금 두 자리 이상 빠진 적이 거의 없죠. 이겁니다. 바로 단계가 낮다는 거거든요. 3단계, 4단계부터는 폭락입니다. 물론 그 전에 마무리될 수도 있겠죠. 각각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헤지펀드의 3전 비중, 포트폴리오 비중과 매수가 아직도 꽤 많은 물량이 나온다. 공식적으로 10조 정도 된다 그럽니다. 3전만. 적은 물량이 아니죠. 대응 전략 자료 리포트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죠. 코스트라인이 산책하는 개입니다. 이거 아시죠?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해가 앞서갑니다.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종목들 최근에 실적이 좀 나온다고 해도 주가 약합니다. 밸류에이션 너무 많이 갔다는 거죠. 고평가 반려견이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주인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지금은 되돌아오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 3전은 어떻죠? 얘는 멀리 가지도 못했죠. 거리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왜? NKD 트레이드 때문에, N달러 이것 때문에. 확인할 게 있죠. FOMC 추가 금리 내릴 건지, 그 다음에 12월에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HBM 콜 테스트. 물론 오늘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악재는 노출되면 악재가 아니죠. 이런 악재들이 노출되고 수급이 안정된다면 AI 가속기 내년 출시되는 부분과 블랙엘 파운드리 부분 수주하게 된다면 파운드리 악재도 해소될 겁니다. 주가가 그때부터는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전까지 대응 전략자료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 대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겁니다. 반대로 찍겠죠. 이거랑 매달 며칠 오늘이 최저점 전량 매수하고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물론 귀신도 아니고 꼭대기와 저점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대충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박 대표 영상 꼭 확인해 보시고 새벽에 영상 찍었으니까 업로드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영상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자료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고 단타 아무 종목 치지 마시고 박 대표가 종목 드립니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히든 종목 10개 들어가 있는 리포트는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미리 얘기 드리는 건데 파운드리 부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셧다운 했습니다. 수주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D램 가격이 일단 빠진다는 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아직은 시스템 반도체는 좀 약하죠.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파운드리 부분이 수주가 없어 셧다운 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어닝 쇼크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안 좋을 거로 다 나왔고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항상 악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온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바닥 신호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영상 끄기 전에 이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얼마죠? 비중이 15% 정도 됐습니다. 제가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 동안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통계낸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전체 시총에서 13에서 25% 내외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전체 시총에서 20%가 넘어가잖아요. 고점 사인이 나온다는 얘기고 1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점입니다.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이 밴드를 거의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특수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15% 거의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고서, 무슨 보고서? 매도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악재가 다 나오고 있죠. 시총이 15% 거의 저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진바닥 신호가 7, 8개가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리포트에서 알려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계속 앞으로 박 대표 영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